안녕하세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원예경영연구과에서 근무하는 이지은 연구사입니다. 오늘은 오이 스마트 온실 수경재배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경재배는 토양 대신에 작물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적정 농도로 녹인 양액과 배지를 이용해 작물을 재배하는 양수분 관리 기술입니다. 토양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토양 재배라고도 하고, 물에 녹인 무기질 비료를 이용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양액 재배라고도 하지만, 현재는 수경 재배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의 장점은 토양 특성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재배가 가능하며, 연작 장애 없이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 재배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밀한 양수분 관리로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소규모로는 시설 활용이나 노동력 절감의 장점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양액 조성과 농도 보정, 작물 영양 생리, 자동화 장치 운용 등의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용적이 적은 배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완충 능력이 낮아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정밀한 재배 관리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수경 재배의 종류는 배지 사용 여부에 따라 순수 수경과 고형 배지경으로 구분하며, 배액 재사용 여부에 따라 비순환식과 순환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이에서는 대부분 고형 배지경을 이용하여 비순환식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환경 문제 등의 이유로 순환식 시스템의 적용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고형 배지경 종류는 무기질 재료로 이루어진 앞면과 펄라이트이며, 물리적으로 안전성이 높고 양분 흡착이 없어서 양액 조절이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앞면 배지 같은 경우는 패기가 곤란하고, 펄라이트는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기질 재료로 이루어진 코이어는 열대 과수인 코코넛 야자의 껍질 중에 단섬유와 목질부를 가공해 제조한 배지로 흡수성, 보수성, 통기성 모두 우수하나 사용 전 반드시 제염 처리가 필요하고, 장기간 사용 시에는 물리화학적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통기성 악화와 과습 피해의 우려가 있고, 수입국별로 배지 간 차이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유기 배지로 주목받으면서 폐기가 용이하고 단용 또는 무기 배지와 혼합된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형 배지경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재배자의 환경과 작형에 맞는 배지경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경 재배에 사용되는 용수는 반드시 수질을 분석하여 배양액을 조성하고, 분석할 때 중탄산 이온은 배지 내 pH와 매우 밀접하므로 일정 농도 이상 고농도로 존재할 경우 정수하여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수경 재배에 사용되는 수질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EC 0.2데시시멘스 이하, pH 6에서 7.5 내외, 중탄산 50ppm 이하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탄산이 높을 경우에는 질산이나 인산을 이용하여 산과 알카리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중화 반응을 시킨 후에 남은 성분을 고려해 양액 조성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합니다. 양액 조성은 작물의 종류, 생육 단계 등에 따라 양분의 흡수 균형이 변하게 됩니다. 실제 재배에서는 작물 고유의 각 성분에 대한 적응폭을 모두 고려해 만들어진 양액 조성을 생육 단계별로 조절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형 배지경을 기준으로 한 오이 양액 조성표는 주요 품종군과 재배 환경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일본, 유럽, 한국 등 나라마다 양액 조성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오이 작물에 적합한 양액 조성을 처방해도 그 조성은 끊임없이 재배 도중에 변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비순환식 고형 배지경에서 공급 양액 자체의 조성은 변하지 않지만, 배지 내 축적되는 무기 성분의 농도가 당초의 조성과 달라지므로 배지 내 양수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급액되는 양액의 조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이의 양액 공급 관리 방법은 작물의 생육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면서 양액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순환식에서는 급액량의 20에서 30% 정도가 배액되도록 급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급액 제어는 작물의 수분 흡수량과 일사량과의 관계를 이용한 일사비례 제어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물의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의 유도를 위한 양액 공급 관리 방법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일일 급액 횟수, 한 회당 급액량, 급액 시작과 종료 시점 등을 조절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이의 양액 공급 방법은 일사량이 적은 저온기에는 약 10회 정도 내외이며 일사량이 많은 고온기에는 15회 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면 배지경의 경우 1회 공급량은 점적핀당 100ml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1m 배지 내에 5개의 점적핀을 설치하면 배지당 1회 공급량은 500ml가 됩니다. 하루 중 배지 수분 함유량의 변화를 주기별로 살펴보면 페이스 1은 첫 급액에서 첫 배액이 나오는 단계로 배지 내에 수분이 축적되는 시간대입니다. 첫 급액 시간은 일출 후 1시간 30분 정도이며 작물이 증산을 시작한 후입니다. 페이스 2는 첫 배액에서 급액이 종료되는 단계로 함수량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시간대입니다. 증산량의 약 1.5에서 2배 정도 공급하며 이때 배액률이 30%에서 50% 정도입니다. 페이스 3는 급액 종료 후에서 다음날 첫 급액까지의 단계이며 이때 함수량의 감소폭이 작물의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급액 종료 시점은 1몰 전 2시간에서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배양액 관리를 위해서는 공급액의 급액량과 횟수, EC, pH를 매일 측정하고 배액의 배액량과 배액률을 매일 조사합니다. 주 2회 간격으로 배지 내 EC와 pH를 측정하여 양액 관리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오이 정식 및 재배 방법입니다. 먼저 정식 3일 전에 배지를 포습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배지의 배양액을 급액 EC 농도보다 0.2 정도 높게 공급하여 충전시킵니다. 코이어 배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우려내어 염분을 제거하고 배액의 EC가 0.3dC 정도 될 때까지 제염 작업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정식 방법입니다. 안면 배지경에 정식할 경우 육묘용 안면 블록을 많이 이용하며 이식 하루 전에 일본 야마자키 오이 표준액의 2분의 1 농도로 양액을 충분히 젖게 하고 이식 후 양액 공급은 저면 관수로 양액이 골고루 공급되도록 관리합니다. 정식 젖기는 안면 블록의 아랫부분으로 뿌리가 2개에서 3개 이상 자라나오면 최적기입니다. 코이어 배지경에서 직접 정식 방법을 이용하여 본엽이 2장 정도 전개한 어린 묘를 직접 구입하여 절반 심기 또는 얹기 방법으로 정식합니다. 점적핀이 없을 경우 배지를 가볍게 파고 뿌리를 반쯤 묻는 절반 심기를 이용하고 점적핀이 있는 경우 배지 위에 가볍게 눕혀 올리고 점종용 핀으로 고정하면 심는 시간이 직접 파서 심는 것에 대비하여 42.6% 단축되고 노동력 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줄기 유인 방법입니다. 백다다기 오이는 마디성이 강하여 아들 덩굴이 잘 나오지 않으므로 순지르기를 하지 않고 어미 덩굴을 계속 길러서 수확하는 원줄기 재배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액 재배에서 유인끈을 직선으로 내려서 유인하다가 줄기가 커 나가면서 옆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며 모퉁이에서의 줄기 처리는 다음 줄로 옮길 것에 대비하여 처음부터 두 줄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게 유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잎을 따는 방법은 잎이 전개된 후 20일에서 30일을 최고로 점차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며 수강 상태와 통풍이 불량해지므로 햇볕을 잘 받지 못하는 아래 늙은 잎은 제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잎을 제거하면 기형과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 회에 1장에서 2장씩 제거합니다. 따라서 엽수는 18장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 온실의 재배 환경 관리는 다음 표와 같이 최저 기온 13도씨 이상, 배지 온도 18도씨 이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출 전 난방기를 가동시켜 20도씨 이상이 되도록 조조가온을 실시하여 광합성 능력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시설비가 투자된 스마트 온실 내 수경재배 기술은
최적의 환경 제어 기술과 정밀한 양액 공급 관리 기술을 접목하여 연중 안정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이 스마트 온실 수경 재배 기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원예경영연구과 채소연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